여러분 요즘 재테크 하십니까? 한문과 영어가 결합된 이 요상한 용어는 재무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로 원래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이 용어가 아예 없었는데 외환 위기를 겪고 저축만으로는 돈 벌기 힘든 시대가 되면서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죠. 재테크가 생활 속 용어가 된 지 오래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재테크로 재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은행이나 보험사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한 결과 손실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서민들의 재테크 중심에는 은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축, 주식 투자, 펀드 투자, 보험 가입 등 거의 모든 재테크를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모르고 재테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대은행이 자본주의 핵심이 된 계기는 1999년 클린턴 정부가 제정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서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글라스-스티걸법이 폐지돼 버리죠. 그리고 금융지주회사가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대업무만 하던 은행의 족쇄를 딱 풀어주고 고객 돈을 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내준 거였죠. 그 결과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과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내 돈 불려준다는 가족 같은 은행만 믿은 결과 그 꼴이 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서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고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권했고 은행만 믿고 투자했던 분들은 큰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를 권할 때는 수익률 최고라고 했던 은행원들은 손실이 나면 투자는요 고객의 책임이에요 라고 말을 바꿨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 말만 믿고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않았던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죠. 보통 은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족이나 친구, 든든한 이웃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광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행들 광고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처럼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은행에 속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친근한 은행 이미지는 깡그리 잊으십시오. 은행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국내 은행에 외국 자본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배당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예금주보다 주주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고수익 투자 상품은 사실은 내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특히 특정 기간에 고수익이라면서 추천하는 특정 상품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밀어내기식 상품일 수도 있고요. 이 상품을 팔아야만 인센티브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상품의 단점을 말해달라고 하십시오. 단점을 말하지 않거나 어버버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직원이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만 외우고 있을 뿐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은행과 고객 이익이 상충하면 무조건 은행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점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은행 금융상품 중에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후에 그 수익을 나누는 상품인데요. 고수익 펀드면 당연히 고위험이 존재합니다. 은행 펀드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은행은 판매자이자 수탁자일 뿐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펀드를 투자할 때 살펴봐야 하는 건 은행이 아니라 운용회사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파는 상품들 일부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만든 상품이라서 은행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수수료를 봐야 합니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펀드 상품명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sset 디스커버리 주식형 4 클래스 C라는 상품이 있다면 앞에 M-Asset은 자산운용사, 디스커버리는 투자 전략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형은 주로 투자하는 분야를 이야기하고요. 4라는 숫자는 펀드 시리즈 넘버로서
이 펀드의 네 번째 시리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펀드의 인기가 높고 잘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영문자 C는 수수료 체계를 의미하는데 A는 팔 때 받는 선취, B는 나중에 받는 후취, C는 수수료 없음입니다. 그런데요, 은행에만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수탁 회사와 운용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운용 수수료도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운용 수수료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죠. 돈 불려단다고 투자하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운용을 잘못해서 원금 손실이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금을 보상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건 고사하고 대가까지 받습니다. 정말 돈 벌기 참 쉽죠.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는 인간들의 생각이 사실은 다 이렇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원금에서 까게 되니까 고객들의 손실은 더 커지죠. 펀드 투자는 장기간 이루어지기에 지불할 수수료를 계산을 해보면 적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좋고요. 90일 이전에 되팔 경우에는 수익금의 70%를 환매 수수료도 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주식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매매 수수료 역시 고객 돈으로 냅니다. 주식을 얼마나 빈번하게 사고 팔았는지는 매매 회전율로 나타내는데 이 매매 회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곳에서는 매매 회전율이 200%만 되어도 높다고 한다는데요. 국내 대형 펀드들 경우에는 1000% 이상은 보통이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고객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운용사만 돈 벌겠다는 심보겠죠. 그러니까 펀드를 살 때 매매 회전율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이 펀드를 권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수익률입니다. 이 펀드가 지난번에는 얼마 수익률을 올랐다. 10%, 1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과거 기준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10%를 올렸다고 해서 내년에도 10%를 올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잘 나갔다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투자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은행이 하는 짓이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하우스장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박꾼들은 그날 운수에 따라서 돈을 잃거나 혹은 따기도 하지만 하우스장은 언제나 돈을 벌지 않던가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한 상호저축은행들이 비리와 경영부실로 영업을 정지당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지되어 있던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 등을 감행하면서 수조 원의 부실 채권이 생겼던 게 그 원인이었는데요. 이때 이곳에 예금을 맡겼던 예금자들은 예금을 거의 혹은 전부 날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은행 직원들이 예금자들에게 권한 후순위 채권이 있었는데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67명 예금주가 입은 피해액만 해도 무려 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은행이 작정하고 예금주들을 속였던 거죠.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고 살짝 미끼를 던진 후에 예금을 해지해서 전환하면 연 8.5%의 확정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한 거죠. 사실은 그 상품이 채권이고 후순위라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사기를 친 겁니다. 후순위 채권은 은행이 도산하면 가장 나중에 돈을 받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주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예금주들만 피 같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팔았던 이유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은행의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자기자본 비율, 즉 BIS로 나타내는데 은행은 8%, 상호저축은행은 4에서 5% 이상이면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고객 예금은 부채로 잡히지만 채권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금을 채권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BIS가 좋아지는 거죠. 은행과 고객 이익이 충돌을 하면 무조건 은행 이익을 추구한다고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은행 말을 믿으면 호구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후순위 채권은 여전히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은행과 거래할 때에는 완벽하게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가시고 은행을 이웃이나 혹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수익 위주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혹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권유를 와다하고 투자를 멈추십시오. 그게 돈 버는 길입니다. 오늘은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융 지식을 몰라서 호구 취급당하면서 재산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